예, 주식으로 돈 벌고 영어 76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려 계속 시작, 개로를 계속해서 그 구종이요. 제 23대왕 구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 22대왕은 고려 22대왕은 강종이었죠. 강종은 원체가 60살 때인가 그 아버지 명종이요. 명종이 유배 갔을 때 같이 강화도로 유배된 사람을 다시 60살 때 끌어들여서 그 너무 늦은 나이에 왕을 맡다 보니까 병세가 이제 쇠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었는데 그가 바로 고종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물려줬다. hand over Elise has weakened. 그래서 병세가 악화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 23대까지는 그 최충원의 어떤 절대 권력, 앱솔루리 권력에 의해서 심지어 뭐 그 동생인 최총수까지도 뭐 살해하는 그런 무서운 권력, 지금으로 빠지면 김정은과 같은 그런 무서운 권력을 휘둘렀던 거죠. 그래서 그 고종이 무렵 때는요. 나중에는 최충원도 이제 뭐 자기 맏아들인 최후에게 권력을 이양하면서 심지어는 차남인 최항을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유언까지 남길 정도로 권력력의 엄청난 무서움을 나타내죠. 이 무렵 때 그 몽골 제국이요. 이 무렵 때라면은 13세기 초쯤 되는 거죠. 몽골 제국은 단연코 징기스칸 유라시아를 평정하는 가운데 중국 중원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를 토벌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원 밑에 있던 송나라와 함께 손을 잡고 금나라를 토벌에 나서서 결국은 금나라도 거의 멸망시키게 되죠. 이 무렵 중간에 있던 그 샌드위치급으로 있던 거란족은요, 갑자기 그 치세에 밀리면서 갈 곳 없는 그 거란족 유민들이 고려 천리장성 그 압록강까지 밀려나는 그런 지경까지도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런 금나라와 몽골 제국이 이렇게 어수선한 틈을 타서 아율 유가가 거란족의 동요를 세우게 됩니다. 금나라에서는요, 이제 몽골 이를 공격을 막기 위해서 포선만노라는 장수에게 대군을 맡겨 몽골을 토벌하라고 명했으나 오히려 그 동요 위쪽에 있는 곳에 그 한 40만 대군을 이끌고 결국은 가서 동아라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동요는요, 야알유가가 몽골 제국의 굴욕적인 외교를 불만을 삼아서 동생 야울 시브리라는 이가 쿠데타를 일으켜 후요를 세우게 되는 거죠. 원래 거란족을 요나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후삼국 하시듯이 후요를 세우게 됩니다. 몽골 공격으로 인해서 후요도 결국은 또이 후퇴를 하게 되고요. 그 후요천실들의 유민들이 고로 압록강까지 밀려서 유입하게 되었고 1216년에 이들도 이제 더 이상 몽골을 대항할 수 없으니 밑으로밖에 내려갈 수가 없게 되자 10만 대군을 달하는 거란족이 고려의 독고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에게 같이 항전하자고 도움을 요청하자 당연히 고려의 독고정은 이를 거부하고
거란을 공격하게 되지만 독고정의 실패로 의주까지 내려와 파죽지세로 거란은 이제 침입이 시작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고려는 김치려 장군을 보내서 일단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쫓겨나긴 했지만은 결국 위로 가봐야 몽골 제국이 버티고 있는 것을 뻔히 한 거란족은 전열을 또 재정비하여서 압록강까지 다시 공격을 하게 되고 1217년에 고려의 조충이 이끄는 정규군이 이를 격파하러 나섰으나 오히려 격퇴당하면서 거란족은 계속해서 남하하게 되고 서경, 개경, 원주, 제천, 전라까지 이르러 온갖 만행을 일삼게 되자 백성들의 삶은 당연히 완전히 초토화됐다. 그래서 burn to the ground, scorch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백성들이 제일 항상 위에서 제대로 못하면 그 결과는 뭐예요? 고스란히 백성들이 떠맡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어느 시대군요. 1218년 조충과 김치료가 다시 의기투합해서 군사를 이끌고 거란족 5만 명을 결국 몰아내게 됩니다. 푸시하게 되죠. 고려를 이렇게 이제 되고 완전히 몰아내진 못하고 있었고 그 거란의 강동성에 있던 거란족을 같이 몽골족이 말이에요. 도움을 줘서 공격하겠다고 들어와서 강동성을 있는 거란족을 몰아내긴 했지만은 그 은혜를 베풀라고 하면서 몽골족이 계속해서 조공을 강요하면서 이제 또 이 거란 뭐 했더니 뭐라고 그런 말 있죠. 오히려 이제 몽골 제국이 오히려 고려를 괴롭히고 있으면서 이제 백성들에게는 점차 반몽골 정서가 싹트게 됩니다. 자, 이래서 23대 고종 시기 때 일어났던 그런 대외적인 사건을 살펴보았고요. 자, 머크 제약회사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게요. 이 머크 제약회사는 독일 담스타르에 본사를 두고 있답니다. 일단 독일은요, 독일 어디에 있습니까? 유럽에 당연히 있겠고, 그 독일은 그 왼쪽에는 프랑스가 있죠. 독일 밑으로는 오스트리아, 그 밑에는 정중앙 밑에는 스위스, 우측에는 폴란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위쪽에는 독일 위쪽에는 덴마크, 또 독일 왼쪽에는 벨기에. 그러니까 왼쪽 위에서는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위쪽으로는 덴마크 이렇게 있는 이 주위에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야? 담스타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제약회사요. 인구는 약 9천만 가량 되고 당연히 수도는 베를린이 되겠죠. 그래서 담스타드는 원래부터가 과학 도시로 유명했고 독일 해선주의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랍니다. 이 프랑크푸르트는 독일 해선주 최대 도시고 런던, 파리 등 고풍스러운 옛 건축물들이 가득히 있는 초고층 빌딩들이 있는 곳이로 그 대표적인 걸로 뭐 마천루라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마천루라는 것은 스카이크래퍼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 하늘을 문지르는 다락 이란 뜻이죠. 뜻이로 해서 말 그대로 스크래퍼가 뭡니까? 뭐 긁어대는 거죠. 그래서
그 맞춰놓고 거기 대표적인 곳에는 메인 타워라고 있는데 옥상에서 프랑크푸르트 그 돈을 내고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돈을 내고 그 옥상에 올라가 보면은 프랑크푸르트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남산 타워가 올라가면 서울시 전경을 얼핏 볼 수 있죠. 그래서 is one of the skyscraper with a panoramic view of Frank from the rooftop. 옥상으로에서부터 panoramic view of Frank 포트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머크 그룹을 보면요, 원래는 독일의 종합 화학 제약 회사로서 현재 화학 분야에서는 액정 및 OLED 디스플레이용 소재 및 기능성 특수 안료 등을 생산하고, 의학 분야에서는요, 항암, 난암 치료, 성장 호르몬, 다발성 경화증 등 전문 신약 개발, 특히 액정은요 1887년 세계 최초로 액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머크는 원래 머크 회사는요 헬스케어, 생명과학, 일렉트로닉스 비즈니스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죠. 어디 진출했다 그럴 때는 leader라는 표현을 쓰고 advance 또는 entry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지금 왜 머크 그룹에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 머크 회사에서 먹는 치료제를 지금 3상을 거쳐서 시판을 하겠다고 해서 그저께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게도 전 세계에 희망을 지금 던져주고 있죠. 그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잘 돼야지 또 한 번에 바이러스가 델타가 악성 체인저가 됐었다면 이거는 일본 머크 그룹의 그 개발한 담스트루타트에서 개발한 그 뭐죠 알약이 굿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설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불협화음을 넘어 beyond discord 코드 인사라고 예전에 했는데 디스코드 하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불협화음을 넘어 beyond discord. 자, 며칠 전에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외무상이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상을 unexpected한 결과라고 뭐 말들을 합니다. 여기서 coalition이라는 coalition, C-O-A-L-I-T-I-O-N, coalition의 뜻은 연립정부, 특히 정치적인 연합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to form a coalition 그러면 연립정부를 구성하다. They didn't rule out coalition with the social democracy. 사회민주당과 coalition lead 그 연합하는 것을 rule out 한다는 건 뭐예요? 배제하다. 그래서 exclusive 뭐예요? 그래서 eliminate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배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새 총리를 선출할 예정인데요. 원래가요. 이 말을 지금 왜 하고 있냐면은 한국 식민지 시대의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와 성노예화 문제를 다루는 것에 비판적이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정치적 트렌드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사람 역시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피해 보상에 대해서 좀 criticism, 비판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the issues of compensation for victims of colonial forced labor and sexual enslavement. 그래서
강제노동과 성착취, 슬레이브, 성노예와 이런 것에 좀 보상에 대해서 크리티시즘,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다. 역시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1965년 계약으로부터 해서 박근혜 정부 때 2015년에 2015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의 목적으로 일본 정부 출연으로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일방적으로 파기를 시켰죠. 정치적인 어떤 논리에서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funded foundation for the purpose of to the victims euphemistically called comfort 우민. 그래서 유피미스터글이 그래서 완곡하게 컴포트 우미라고 말하는 있죠.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그때 2010년에 설립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걸 파기함으로써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거는 뭐 이제 그 노인분들 강제 위안부 노인분들은 진짜 이제 몇 명 남지도 않았죠. 모든 것은요 결국은 돌아가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누굴 위해 종을 울리는 겁니까? 그들을 위한 겁니까? 좌빨 정부를 위한 겁니까? 그런 거에 항상 그래서 모든 것에는 좀 정신줄을 제대로 잡으시고 주객이 전도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논의가 위안부 노인분들을 보상을 위한 진정한 보상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뭐 반일 감정이나 이렇게 해서 표나 얻고자 하고 계속 나라의 국방 문제나 경제 문제는 어떻게 됐든 표만 얻자고 하는 그런 논리에서 그러는 건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관심 가지면은 모든 경우는 어찌 됐든 결과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결과가 뭐가 좋고 뭐 그건 노인네들이 지금 뭐 윤미향인가 그 위원회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보상받고 오히려 지금 그나마도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인가 100몇십억 그거 가지고 하면은 그냥 살아있는 분들 맛있는 거 맛난 거 먹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변하겠어요? 북한이 변하지 않는 거나 똑같아요. 그 좌빨이 됐든 우빨이 됐든 누가 뭘 한다고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걸 가지고 뻔히 아는 거 가지고 일본이 독도 맨날 뭐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냥 만만하면 또 독도 끌어내는 게 듯이 우리는 정부는 만만하면 반일 감정 일으켜서 항상 그 자기네들의 표만 의식해서 표만 의식하면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지들만 배불리 먹이는 그런 아주 얄팍한 수에 우리들이 놀아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 변하지 않아요. 그럼 오히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는 그것에 어게인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끝으로 문정부는 일본과의 역사적 문제를 법률 판결로 더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능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그래서 depart from its inactiveness, 그 무능으로부터 depart from 벗어나야 된다. 또는 get out of incompetence, get out of incompetence. competence는 원래 competence는 경쟁력 그런데 in을 붙여서 경쟁력이 없는 거니까 무능한 거죠. inactiveness로 activeness는 활동적이고 것인데 inactive니까 무능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래서 사설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영어는 또 좀 다음에 또 기약해 보죠. 파이팅!